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0월 21일. 네. 최근 며칠간 공교롭게도 우리 젊으신 분들이 제 차를 이용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손발이 저리고 가슴이 저리고 미래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하여 이분들에게 제가 살아온 삶이 조금이라도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저의 이야기를 꺼내고 싶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것들은 아버지께서 6.25 때 북한군에 의해 오지게 맞고 결국 7, 8살에 몸져 누워 결국 10살에 저 세상으로 가는 걸 제가 목격하고 부친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바들바들 떨면서 두 줌을 꾹 쥐고 저를 쳐다봤던 기억 생생합니다. 하여 당시 10살짜리 저는 그럼 아버지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를 생각했죠. 저희 또래들과 같은 6.25와 같은 전쟁이 또 일어난다면 싸워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와 유도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사격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남기고 간 돈과 밭을 어머니와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당시에도 자연재해 병충해 등으로 인하여 매년 농사를 지으면 결과는 원했습니다. 한 해, 두 해, 또 당시에는 제가 소독을 하면서 벼가 웃자라 제 키보다 더 컸던 벼의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소독을 하다가 쓰러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얼굴을 토닥토닥 두드려서 깨보니 노원에 쓰러져 있는 저를 어머니께서 기다리다가 소독을 하고 온다는 아들이 안 오니 찾아가서 저를 깨웠던 겁니다. 제 생각에는 농사를 짓다가 결과물도 별로 안 좋고 이러다가는 살지도 제대로 못할 것 같고 하여 결심을 합니다. 중학교 때 결국 저는 단독 가방 하나 들고 서울로 날랐습니다. 당시 서울역 서쪽, 아니 북쪽이 되겠죠? 염천교 다리가 밑에 가서 생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돈을 벌어 공부를 해야 되겠고 먹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 신문 그리고 부르잡기를 해봤습니다. 뜻밖에도 신문을 들리면서 서대문 쪽에 간부 개인 단독주택 그때만 해도
전부 단독주택이겠죠. 신문을 돌리는데 한 달을 돌리고 나면은 수금을 하러 갑니다. 수금하러 가니 어느 집에서는 부인께서 나오셔가지고 신문을 대구를 못 주겠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때는 비가 오면 그렇게 많이 길게 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넘도록 비가 왔던 기억이 나는데 수금을 못 해주겠다. 왜? 신문을 못 읽어서. 당시에도 저 뭐 주택가기 때문에 신문을 그냥 대문에 하나씩 던지고 다녔던 배달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이 비가 오니 계속 젖어서 읽을 수가 없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분한테 수금을 받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염청의 다리 밑에서 앉아 누워 있는데 하늘에 뭐가 하얀 게 날릅니다. 그게 지금 보면은 비닐이었어요. 비닐이 그때 당시 나오기에는 상당히 좋은 비닐이 안 나왔죠. 하얀 게 날르게 잡아서 보니까 비닐인데 아주 엉성하게 빵꾸도 나고 하는 그런 비닐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만큼은 제가 그 비닐로 신문을 싸서 넣어드렸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리하여 부인께서 나와 제가 배달할 시간쯤 나오셔서 이제 수금을 해가는데 우리 부군이 보고 싶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뵈었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말이에요. 아니 젊은 학생 같기도 하고 돈벌이라는 사람 같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올라온 공부를 하고 싶어서 올라온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그러면 너가 이렇게 비닐에 넣어서 신문을 보낼 정도면 생각이 다른 사람이다 하니 내일 종로에 무슨 학원 나를 찾아올 수 있겠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학원에서는 이 사람은 왜 만나려고 해요? 우리 원장님인데. 찾아오시라고 했습니다.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하여 찾아 들어갔더니 학원에 원장님으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학원에서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서 여기서 하는 것은 네가 선생님의 글씨 쓰는 칠판을 닦아주고 담당하는 교실을 네가 시간 날 때마다 청소를 해주고 네가 원하는 공부를 하면 된다. 참으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흔쾌히 승낙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럼도 공부를 하는 요령을 원장님께서 알려주는데 일주일 동안 네가 배웠던 것은 주말 토요일이 되면 무조건 하고 다 이해를 하고 알 건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토요일 일요일 쉴 생각을 말아라. 그런 마음가짐 갖고 있지 않는 네가 어려움을 처할 것이다 라고 당부를 하시면서
공부하는 요령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전국에서 한 34,000 몇 명 정도가 시험을 보고 고등학교, 대학을 가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지도를 해주신 결과 처음에는 시험을 보았는데 34,000 몇 등 거의 꼭지에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1개월, 2개월, 3개월이 지났을 때 시험을 본 결과는 중간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너 공부할 줄 안다. 그래, 계속 그렇게 해주기 바래. 그러면서 그날 저에게 밥을 함께 사주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요령을 터득하면서 공부하는 방식을 알고 그때부터는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장님께서 저에게 붙여준 닉네임이 있습니다. 시골촌놈.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저의 성적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학원에서 일하는 알바를 하는 학생들이 한 70명 정도 됐습니다. 그 학생들 있는 상태에서 원장님이 그날은 요즘 말은 학교에서 종례해야 한다고 그죠? 싱글벙글 하시면서 입에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뒤에 뭔가를 들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더니만은 시골촌놈 나와봐라 그러시는 겁니다. 나갔더니만은 너는 오늘부터 시골촌놈이 아니라 도시촌놈이다. 그러면서 성적표를 주었습니다. 성적표는 상상외였습니다. 전국 10위권 안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공부에 취미를 갖고 열심히 살아왔던 겁니다. 이것은 삶에 있어서 보인되는 노력의 결과라고 스스로 나는 자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젊은 여러분들 생활에 어제 그제 만났던 모든 분들 앞뒤로 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 이야기가 도움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사관학교를 지원합니다. 결론은 안 됩니다. 방위 4급으로 판정을 받고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듭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 원수를 갖고 해서는 장교를 들여원하지 않는 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고 계속 노력을 하던 중 방위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당시 애무한 소총이라고 해서 저희들 키만 했습니다. 그 총은 또한 엄청 소리가 컸습니다. 충격도 엄청 크고 한데 사격을 했는데 제가 한 군역에 3발을 맞춥니다. 그러니 현역 중대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당시만 해도 북한군이 간첩들이 1, 2, 4군 부대들이 넘어오고 막 그렇게 했던 건 당시였기 때문에 너는 현역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총 잘 쏘는 사람이 어디냐. 제가 이런 상황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무슨 소리냐, 또 위에 대대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대대장이 또 찌입차를 타고 저를 찾으러 내려왔습니다. 제가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더니 그럴 리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위에 분들한테 노크를 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지에 가도록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포기를 할까 말까 했습니다만은 당시 뜻밖의 결과물이 왔습니다. 저는 이거를 안 될 경우에는 나름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한 결과를 가지고 어머니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국회 4급 공부도 그때는 걔는 5급부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 남산 도서관에 들어가 시간 날짜마다 공부를 했고, 남산 도서관에 이루시는 보통 사람이 들어갈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일찍 나와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 새벽부터 가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공부했던 결과 내 앞에 앉았던 여성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한번 그 시간에 앉으면은 화장실 가는 시간도 없습니다. 점심시간이나 되어야 일어났던 여성을 발견합니다. 정년 생리적 욕구 때문에 화장실을 몇 번씩 가는데 그분은 화장실도 안 갑니다. 오로지 때디는 점심시간을 이용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와, 세상에 이런 분이 있나? 그러면서 그분의 공부하는 끈기를 저는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관학교 들어가라는 허락이 떨어졌을 때는 저에게도 국회 4급 합격 공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달 전에부터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던 그분이 그런 어느 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인사,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는 합격의 결과를 갖고 저를 만나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는 공부를 해야 공부했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는 사관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물론 3년이라는 세월이 육군사관학교를 갈 수는 없었습니다. 나이가 오버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사관학교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일념으로 살아온 결과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원도 최전방 골짜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를 어떻게 모실까요? 결혼을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 근데 가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대 중대에는 행정관이라는 하사관 내는 준이가 있었습니다. 당시 행정관께서 아이고 그렇게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서 도와주겠다. 무조건 봉급 적금을 넣으십시오. 최전방에 와서 돈 쓸 일도 없고 하니
무조건 적금을 하십시오. 그러면 얼마 하면은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1년간을 적금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적금의 결과를 갖고 우리 부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또 부인을 데리고 강원도 꼴짜기 가니 숙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 분들한테 협조를 구해요. 마을 어느 분이 아이고 그런 일이 있냐고,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살으라고, 이런 또 도움을 받아 강원도에서 결혼 생활을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본인들이 삶을 개척하는 것이지 남 탓, 누이 탓, 눈치를 보며 살 이유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립니다. 계단을 이렇게 뛰어 올라옵니다. 숨이 찼습니다. 그리하여 군생활을 하고 아들들에게 결혼을 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정치 군인들이 싫어서 18년 6개월 만에 군복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20년을 채면 군연금을 받는데 18년 6개월 만에 보따리 나왔으니 연금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지만 노력했습니다. 부지런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밝혀드리겠습니다만 부자로 가는 길에 제가 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저의 속사정은 그 이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옛날 로마 시대 때부터 부자라고 하는 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도서관과 서점을 들려 인터넷을 보고 했던 결과는 그것밖에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왜?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그런데 부자라고 하는 길을 발견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 아빠도 여러분들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전통교육의 문제점, 두려움을 전제로 한 교육들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심어주지 못하지 않았을까. 로버트 기요사키 아버지는 전통교육대로 하라는 대로 공부 열심히 했고 하라는 대로 했던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친구들은 놀 거 놀아가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즐기면서 사업을 일고 나가더라는 거죠. 돈도 경제적인 자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뭔 차이가 있을까라고 로버트 기요사키는 아버지와 그 친구들 간의 관계 그리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뜻밖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부자로 가는 친구들, 아버지 친구들은 사업을 일고 나가고 있고 전통교육을 받은 아버지는 오로지 하란 대로 직장에 학교에 다녔던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게 바로 부자로의 첫 길인데 우리는 이걸 몰랐구나라고 로부터 키스키는 결심을 하고 자기 일을 개척하면서 이런 사실들을 알리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근데도 그것은 제가 생각하면 너무나 똑같은 결과물이라서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부자로 하는 길과 또 기회사께 썼던 얘기를 토대로 하여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방법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누가 어떻게 하든 이거는 철칙이다라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물론 젊으신 분들 요즘 한탕주의 한 번에 1억 천을 먹겠다는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마음에 부담을 갖고 있고 주변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줘가면서 한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기가 번 돈의 일화를 10%를 저금을 하고 저금을 한 것은 종잣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서도 그거는 손을 대지 않는다는 철칙을 스스로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는 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사업. 일정 기간 동안 사회 경험을 두고 하기 위해서는 직장에 들어가 경험을 축적하고 얼마라는 기간 이후에는 내 거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해서 나와 내 거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도 전통교육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땠을까요? 남집 가서 일하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60이 넘어서 비로소 말년에 내 거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만큼 두드리는 것만큼 문은 열리게 됐다는 사실 또한 제가 설명한 얘기 중에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60이나 뒤를 돌아볼 때가 되었죠. 자녀들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정년기에 왔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저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가진 게 없죠. 벌어는 게 없죠. 그래도 이 녀석들이 결혼해서 둥기를 틀겠다는데 부모로서 어찌 집을 장만해 주지 않을 수 있을 겁니까? 한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털터리 빈몸인데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겠다는 우리 며느리 예비후를 같이 만납니다. 근데 아버지로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부모로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하여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진 것도 없고 너희들 둥지틀 아파트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안 되는데 부모진 도리로서 이거는 허락할 수가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우리 며느리 하는 말이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들이 벌어서 살 거니까 결혼만
허락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삶을 개척해 나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엄청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빈말이겠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 바로 결혼하겠다고 결혼 청첩장을 만들어 왔습니다.